안녕하십니까. 구급과 강북청솔 구급과 황엽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63페이지에 있는 저희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시즌 1 교재 독서에서 63페이지에 있는 보험에 관한 지문, 그 공정한 보험에 관한 지문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11번 문제를 이제 질문을 많이 해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보기는 주어졌는데, 이제 우선은 지문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문에서 보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기와 관련된 부분을 뽑아낼 수 있느냐, 요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해 주면 돼요. 그 지문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 요거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두 번째 단락,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우선, 자, 보험료와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봤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다면, 여기에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에 적용될 만한 내용, 요거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 뽑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험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것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이 내용을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붙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료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험료율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험료율은 보험금분의 보험료가 되는데, 결국엔 자, 보험금분의 자, 보험료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결국에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금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이면, 그랬죠? 보험료를 2배 높였다? 그 소리는 보험금은 2배가 됐다? 자, 보험료를 A에서 높였다면, 거기 보면 1번의 맨 끝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보험료를 2배 높였다면 사고 발생 확률이 고정되는 상황에서 얘를 2배 높였다면 얘도 당연히 2배 높여야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여기까지 맞는 얘기고, 뒷부분이 틀렸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다음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 높이면 보험금을 2배 높였대요. 보험금을 2배 높였다? 그럼 보험료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2배가 된다 그랬는데,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자,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A는 0.1, B는 0.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다, 틀렸죠. 4번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이다. 자,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자, 보험금이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런데 확률이 A가 0.1이고 B가 0.2니까 보험료는 B가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대가 됐죠? A하고 B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지금. 요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요걸 그대로 0.1, 0.2, A, B, 그 다음에 공정한 보험이다, 이거에 맞춰서 충분히 선택지를 판단낼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 A 부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이죠. 그러니까 가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가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보기 문제는 결국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한 사례 문제고, 그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보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캐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필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11번 문제 요거와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솔 국어과 학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음성인식 기술에 관한 지문인데, 요거를 이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보다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 지문 자체가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가장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음성 인식 기술이라는 게 여기다 간단하게 쓰면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음성을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음성을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 그래서 얘를 각색을 합니다. 변형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비교를 하죠. 얘네 둘을. 비교를 해서 이 데이터에서 이 음성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인식되는 것을 문자로 나타내주는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음성인식 기술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음성을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각색되고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쭉 설명해 줄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음성이 이제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음성이 입력이 되면 처음에 이제 각색을 하죠. 각색을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그래서 음성이 입력되면 우선 1단계로, 첫 번째 단계로 잡음을 제거합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그다음 2단계로 이제 단위 구간으로 나누죠. 단위 구간으로 나눕니다. 단위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일정한 시간의 단위로 나눕니다. 일정한 시간의 단위로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는 거는 어떻게 각색하느냐,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들 때 음소 추정 구간을 몇 개 만들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들 때는 비교하려는 기존 데이터, 원래 있던 기존의 데이터의 음소의 개수와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3개라면 여기도 3개를 만드는 거고, 여기가 4개라면 여기도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으로 자른 단위 구간을 음소 추정 구간으로 만드는데, 하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개의 조합으로 결국엔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와 맞춰서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음소 추정 구간에서 뭘 구해내냐면 특징 벡터를 뽑아냅니다. 특징 벡터. 자,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서도 특징 벡터를 뽑아내죠. 그래서 얘네 둘을 구합니다. 얘네 둘과의 차이를 구하죠. 자, 차이를 구해서 결국엔 얘네 둘 간을 비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둘 간의 차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패턴 거리라고 하고, 패턴 거리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면
그래서 최소값을 가지는 벡터를 음소 추정 구간을 이제 선정해주면 이제 음성 인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단위 구간을 만들어서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들고 음소 추정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기존 데이터의 특징 벡터와 비교를 해서 패턴 거리를 구하고 패턴 거리 값을 최소값을 갖는 것을 그 음성에 대한 입력되는 문자열이라고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이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락에서 예를 들어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엔 특징 벡터와 특징 벡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의 개수를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에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위 구간이 3개일 때, 예를 들어서 단위 구간이 3개가 되면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가 만약에 3개라면 1대1 대응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가 2개가 돼버리면 얘를 음소 추정 구간으로 만들 때 2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구간이 3개고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가 2개일 때는 결국 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얘도 패턴 거리 나오게 되고 얘도 패턴 거리 나오게 돼서 얘네들의 최소값을 비교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알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단위 구간을 만들고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들고 얘네 둘을 음소 추정 구간과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를 맞춰서 1대1로 대응시켜서 패턴 거리를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는데, 패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위 구간이 기존 데이터 음소 개수와 맞지 않을 때는 단위 구간의 조합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에 맞춰서 음소 추정 구간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지금. 자, 그렇게 만드는데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 구간이 3개일 때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가 3개일 때, 그 다음에 단위 구간이 3개일 때 기존 데이터의 음소 개수가 2개일 때, 요 2가지 경우를 다섯 번째 단락에서 서술해 준 거고, 다섯 번째 단락이 뺀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존 패턴의 음소의 개수가 음소 추정 구간보다 더 많을 때는 비교할 수 없다. 왜? 조합이나 아니면 하나를 뽑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개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과정이라는 측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술에서 많이 소개되는 어떤 원리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로 삼고 한 번 정도 다시 복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월 국어과 하민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76쪽에 있는 11번 문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즌1 교재 독서 지문에서 76쪽 11번 문제. 이거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이게 시행됐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우선 보기 내용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온 내용 보면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 그래서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만든 B가 있죠. 그리고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름의 변화량의 그러니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서 포화송비를 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화송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철제의 포화송비를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0.3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0.1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지문 어디냐면 지문에서
네 번째 단락, 아니, 세 번째 단락에 철제는 0.3, 콘크리트는 0.15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4번하고 5번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4번 선택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나와요. 자,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 높이의 변화량이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지름의 변화량을 묻는 겁니다, 지금. 지름의 변화량. 그래서 지름의 변화량을 묻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포화성비를 그대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A, 즉 철제는, 자, 포화성비가 뭐라고 했냐면 높이 분의 지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의 철제로 된 것을 보면 얘는 포화성비가 자 0.3이니까 얘는 0.3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겠죠. 결국엔 그러니까 높이의 변화량분의 지름의 변화량이 10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B는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0.15가 되죠. 그래서 100분의 15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4번에서 자, 같았다고 했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고 했어요. 얘가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될지. 자, 높이 변화량이 같았다는 것은 결국엔 포화성비가 높이분의 지름이기 때문에 요게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100분의 3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의 변화량이 있었을 때 이 지름의 변화량을 비교하면 A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 보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B가 더 늘어났다고 서술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4번이. 그러니까 15하고 30을 비교해서 A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5번을 풀어주면 5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대요.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 자, 그래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높이의 변화량을 확인하는 거죠. 요것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철제죠. 그리고 얘는 0.3이었고 그래서 10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B는 콘크리트고 0.15고 100분의 15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는 얘가 같다라는 거니까 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주냐면 100분의 3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B를 맞춰주면 200분의 30으로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30, 30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A가 1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B가 200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보기에서 절대값이라고 표현해줬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의 변화량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10분의 3이냐 그 다음에 100분의 15냐 이 두 개를 놓고 자, 높이 변화를 갖다 그러면 분모를 맞춰주고, 지름의 변화를 갖다 그러면 분자를 받쳐준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